저는 아직 은퇴 전인 직장인입니다. 수도권에서 외벌이에 둘을 키우고 있는 16년차 직장인입니다. 요즘은 이 정도면 딱 각이 나오죠. 물려받은 돈이 있거나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시거나 저는 아무것도 없는 소위 말하는 흙수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진급은 막힐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나름 많이 받는 연봉은 나가서는 절반도 받기 힘들 것 같고 딱히 회사 일 이외에 할 줄 아는 것은 없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이를 먹어가면 빠르면 30대 후반부터 이런 생각이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아, 뭐 해먹고 살지? 직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잘 되고 있어도 불안하죠. 내가 이런 많은 돈을 또다시 벌 수 있을까? 올해가 피크인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직장으로부터의 자유, 은퇴로부터의 자유를 외치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 발버둥을 치다 보면 불안하기도 하면서 약간은 자유로워지는 해방되는 느낌이 생기게 되는데요.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느껴야 새로운 길을 찾는다는 말을 생각해 보시면 나라는 사람이 이 회사랑 안 맞는 것이지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새 길을 찾는 것, 자유를 갈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당연한 것 같아요. 우선 자유로운 감정을 점차 생기게 하는 저의 4가지 방법 중 일단 첫 번째는 출근 시간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자. 소위 말하는 미라클 모닝입니다. 뭐 뻔하고 힘들고 이것만 가지고 뭔가 크게 바뀌는 건 없을 수 있는 것인데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정말 괴로웠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심정. 맨날 상위권에 있다가 갑자기 버려지는 심정. 저는 이렇게 아재 감성이라 표현도 정말 옛날 표현 쓰는 선비 스타일인데요.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인싸 스타일은 아니죠. 직급과 나이도 그냥 어쩌다 보니 직장 내에서는 더 이상 올라가기 쉽지 않은 부서장 바로 밑의 나이인데요. 아직 다녀야 할 시간은 많은데 이제 와서 인싸가 되긴 쉽지 않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진급도 없을 것 같고 임원은 어불성설이죠. 그렇게 임원이 된다고 해도 요즘에는 돈 좀 잘 버는 맞벌이 부부 연봉이면 중소기업 임원 연봉 정도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되는 데도 많더라고요. 집값에 교육비, 난방비, 부양비, 노후준비, 대출이자 이거 다 감당하기 쉽지 않죠. 사회 구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나름 보통 예전에 많이 목표로 하는 그런 연봉을 거의 달성했고 또 목표를 이루었다고 씁쓸한 자축을 했지만 현실에 안주하기엔 벽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아마 애를 더 안 낳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갑자기 정해놓고 2시간 일찍 일어나면 처음에는 정말 더 힘들죠. 조금 덜 힘들 수준 30분에서 1시간부터 점차 늘려왔고요. 요즘은 주말에도 한가하면 낮잠을 자더라도 일찍 일어났다가 뭐라도 하기 위해 추가 시간을 만듭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퍼포먼스가 초기에는 약간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지만 지금은 오히려 유튜브를 비롯해서 무언가를 하는 시간이 회사에서의 그런 안 좋은 느낌들을 좀 상쇄시켜주는 느낌이에요. 두 번째는 이 확보한 시간에 무엇인가 생산적인 돈이 될 만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좀 뻔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저는 몇 년 전부터 부동산 투자부터 흔히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온라인 부업을 다 해본 것 같아요. 물론 큰 돈을 번 건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시도한 지 횟수로는 3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중간에 안 되면 또 쉬기도 하고 좌절하고 하는데 이런 부업에서는 또 신입이라는 자세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간 되겠죠. 꼭 되지 않더라도 지금의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면 해볼 수 있는 일을 발견한 것으로도 또 회사에서의 그런 안 좋은 느낌들을 상쇄시켜줍니다. 새로운 것을 하면서 회사 밖의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느낌이 나름 신선하거든요. 세 번째는 이렇게 확보한 시간까지 타이트하게 노력을 했다면 확실히 쉬는 시간을 줍니다. 많은 책이나 강의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멀티태스킹을 하지 말라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런 사람인가 봐요, 그냥. 그래서 멀티태스킹도 하고 놀기도 합니다. 퇴근하고 오면 그냥 쉬어요. 예전에 초기에는 안 쉬고 했었거든요. 점심시간까지도 이렇게 새로운 것을 하는데 몰두했었어요. 블로그 할 때는 그렇게 해서 그런지 수익이 지금도 좀 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걸 지속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며칠, 몇 주 해보고 에이 역시 안 되네.
하고 다시 그 익숙한 직장 생활로 돌아가긴 싫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 자신에게 쉬는 시간을 줍니다.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해요. 대신 그걸 핑계 삼아서 몰두하는 시간에 더 몰두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지속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회사는 20년, 30년 다니잖아요. 회사 밖도 이제 시작이지 계속해 나가면 자체적으로 진급한다는 느낌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줘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그렇게 회사와의 거리를 점점 둡니다. 물론 너무 티내면 안 돼요. 나 회사 밖에서 뭐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너무 들게 하면 또 회사가 얼마나 귀신같이 하는데요. 다 알아요. 물론 요즘은 예전처럼 직장 말고 다른 거 한다고 막 좌천시키고 그러던 시대는 아니긴 해요. 직장인의 이대 허언이 나 그만둘 거야랑 나 유튜브 할 거야 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아마도 내가 모르는 누군가는 유튜브나 부업으로 투잡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도 너무 자주 티내고 또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누군가는 질투하고 괜히 평가도 잘 안 주고 그리고 나름 좀 친하다는 사람들은 그거 되겠어? 어떻게 하는 거야? 좀 알려줘. 이러면서 부정적인 의견이나 나의 시간을 뺏길 수도 있어요. 본인이 하려는 것은 본인이 제일 잘 알 거예요. 회사 일이나 노하우는 오래 있었던 선배나 일 잘하는 직원이 잘 알죠? 회사 밖은 어떨까요? 회사 밖의 일을 회사 안의 사람들에게 얘기해봐야 이득될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 플라톤의 말들, 옛 성인의 말들을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나의 사생활을 감추라는 말들, 그게 결국 정답 같더라고요. 그렇게 살짝씩 거리를 두면 오히려 회사로부터 상처받을 일도 줄어들고 나는 나대로 잘 지속해 나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뭔가 사회생활 부적응자 같고 낙오자 같은 느낌도 들겠지만 회사에서 잘 나가서 임원하실 자신 있으실 정도면 아마도 회사 밖의 더 가능성 있는 일을 더 많이 잘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외에도 회사와 좋게 멀어지는 방법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우선 위의 4가지 정도를 생각해보시고 본인에 맞는 방법을 지속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